좋아요, 구독! 엔비디아와의 실질적인 개연성을 따져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6월 초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나선다는 소식에 천일염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상가와 보라티알,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등 소금 관련주의 주가가 일제히 치솟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왔죠.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뤄질 예정인데 그럼 사실 이전에도 이런 테마주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잖아요.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이 일치와 함께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가 이제 기사화되면서 원전 폭발이 일어나고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이제 화두가 좀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년에 이제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좀 되어 왔고 네. 이에 대한 부분이 에너지적인 측면이냐, 환경적인 측면이냐, 그리고 이거를 처리했을 때 과연 생태계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처리는 좀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다로 필터링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이제 수순까지 좀 오게 됐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6월 달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천일염에 관련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함에 있어서 소금은 필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소금마저도 방사능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천일염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6월 달에 펼쳐졌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테마가 활성화되는 시기적인 부분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타이밍적인 요소가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테마가 형성될 때 우리 초전도 테마라든지 기존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마가 움직일 때 시점이 보통은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입니다. 네.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그 증시를 이끌었었던 주도주 섹터군이 쉬어갈 때 항상 이상하리 많지 그 타이밍에 섹터가 만들어서 테마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네. 이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가 현실적으로 좋은 상황은 좀 아니죠. 굉장히 힘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그 사이에 틈타서 이제 테마주가 상승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테마의 속성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달에 이제 인상가가 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천일염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적인 모습들이 나왔다가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그 힘의 세기를 저는 오늘 분봉에서 좀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1분봉에서 봤을 때 거의 뭐 80도에서 90도 각도로 쭉쭉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상한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연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봉으로 봐도 눌림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네. 기회를 주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힘이 없다. 과거보다 힘이 없다. 누구나 걱정했던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미 펼쳐졌고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왔기 때문에 과거의 이슈만큼 이런 관련 테마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기까지도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또 다르게 될 수 있겠지만 24일이죠. 24일에 네. 이제 방류를 한다고 이제 못을 박아놓은 상태고 물론 시기적으로 더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뭐 수산물 테마라든지 육계 테마라든지 같이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을 향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고점을 뛰어넘기는 아마도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저는 그 전고점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오염류가 방류가 됐을 때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반짝 이슈가 돼서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고점에 목표를 두고 그 안에서 일단은 매도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고점을 목표로 두는 움직임 정도만 나오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뭐 두 종목 정도를 꼽아보면 사조시푸드와
마니커 FNG가 있는데 사조식푸드의 경우에도 지금 24%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대표님 말씀처럼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마니커 FNG의 경우는 2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오늘은 상당수의 종목이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도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시세를 좀 더 이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내일 증시가 이제 돌아서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 증시가 아직 상방으로 돌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요소 측면에서는 이 테마주의 영속성이 조금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네. 빠르면 이제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던 아니면은 기존에 오늘 접근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던 해서 금요일 안에만 처리를 좀 해주신다면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금요일까지는 가져가도 괜찮다는 네네. 입장이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은 오늘 다른 주제 내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사실 테마주의 관점에서는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좀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또 나와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마주를 갖고 오진 않았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에로티베큐미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에로티베큐미라는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제 기업입니다.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해외 독일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이제 학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및 태양광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이제 매출 자체도 이제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좀 타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보시게 된다면 월봉을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한 게 저번 달에 이제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간을 만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25,500원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 선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